충격적인 얘기 들려드릴까요?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서 전압은 110 혹은 220V입니다. 수십 채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전력선은 전압이 10만 볼트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의 에너지는 1000만 볼트 이상입니다. 번개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거의 2배예요. 이 놀라운 전하는 빛의 속도보다 절반 정도 느린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번개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류는 100분의 1초 만에 몸을 통과합니다. 번개는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전체 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식을 잃고 몸이 충격을 받은 상태가 될 거예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의 번개가 칩니다. 다행히도 번개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확률은 약 15,300분의 1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요. 번개에 2번 맞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죠. 그렇다면 일생 동안 7번이나 번개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설리번입니다. 1912년 버지니아주 그린 카운티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에서 태어났죠. 로이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형제 자매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연은 그를 선택했어요. 1936년 그는 쉐넌도어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동안 7번 번개를 맞았어요. 첫 번째 사고는 1942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강한 뇌우가 시작됐어요. 로이는 화재 감시탑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건물에 번개가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내부에서 거대한 불이 시작되었고 로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가 대피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번개가 그의 발가락을 강타했고 신발에 구멍을 냈습니다. 다음은 27년 후인 1969년 7월이었어요.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을 때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죠. 열린 차창을 통해 번개가 그를 쳤습니다. 번개는 그의 눈썹과 속눈썹을 태웠고 머리카락을 살짝 그을렸어요. 로이는 의식을 잃었고 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차는 절벽 끝에서 멈췄어요. 15분 후 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후인 1970년 7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몇 분 만에 구름이 밀려오더니 뇌우가 시작됐습니다. 로이 근처에 있던 변압기가 벼락을 맞았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지만 자연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그의 어깨를 쳤어요. 2년 후인 1972년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동안 네 번째로 번개에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화장실로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머리 위에 불길을 껐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악한 힘이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번개에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불을 끄기 위해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다섯 번째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로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하늘에 있던 천둥구름을 눈치챘어요. 겁에 질린 그는 트럭에 올라타고 빨리 달렸어요. 가능한 한 그곳에서 멀리 가려고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어디쯤 오는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번개에 맞았습니다. 번개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관통했고 신발에 불을 붙였어요. 로이는 재빨리 트럭에 다시 올라탔고 물병을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1976년 여섯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는 마지막으로 번개를 맞은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다시 폭풍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로이의 손바닥을 쏘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후 그는 공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그곳에서 일한 후에 로이는 마침내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요. 번개가 그를 쫓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명성을 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번개에 맞을까봐 그의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자들은 로이 설리번에게 스파크 레인저와 인간 피뢰침 같은 별명을 지어주었죠. 물론 그는 이 모든 것을 싫어했고 매우 외로웠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시달렸어요. 언제 번개에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그를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로이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인 둠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사고가 없었던 건 겨우 1년이었어요. 1977년 6월 25일 번개가 로이를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동네 연못으로 낚시를 갔어요. 고기는 잘 잡혔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로이는 곧 번개가 칠 거라고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유황 냄새가 났고 그의 팔에 난 털이 곤두섰어요. 그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번개는 로이의 머리를 때렸고 가슴과 배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배고픈 곰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가 잡은 송어를 노리고 로이의 물고기 양동이로 다가왔습니다. 로이는 곰을 쫓아내기 위해 머리카락이 연기에 휩싸인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7번째 번개를 맞은 후 그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번개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뇌우가 치는 동안 밖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죠. 몇 분 후 번개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 후 두려움과 사회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로이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에 따르면 매번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여기서 무력했어요. 과학자들의 이런 대답과 함께 로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쫓고 있거나 운명이 그를 벌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답은 그의 과거에 있는지도 몰라요. 국립공원과 의사들은 그가 번개에 맞은 7번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로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밀을 베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가 낫에 칼날을 때렸죠.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번개가 그의 몸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켰고 이후 번개를 더 잘 끌어들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번개는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비, 얼음, 눈, 입자들이 폭풍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이 과정은 구름과 땅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켜 구름의 낮은 층을 음으로 충전시켜요. 나무나 땅 같은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자연은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두 개의 반대 전하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자연은 로이의 몸에서 전하 불균형을 느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번개에 맞은 걸까요? 게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아마도 로이는 번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나 봐요. 예측하셨겠지만 로이 설리번은 세계에서 가장 여러 번 번개에 맞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